안녕하세요. 양신TV 양홍신 나항식수의사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나 고양이와의 인연을 저희가 이제 묘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되게 다양한 묘연이 있고 그런 묘연을 이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묘연 이야기를 오늘 꺼낸 이유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에서 준비한 컨텐츠가 바로 묘연 중에 좀 특별한 묘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고양이의 감각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후각, 청각, 시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발달한 감각은 청각입니다. 청각이고,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시각을 들 수가 있어요. 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감각 중에 후각, 청각, 시각 순이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청각, 후각, 시각 순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각에 의존하는 것보다 감각 중에. 근데 이제 고양이는 워낙에 이제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강아지와는 달라서 청각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인지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 많아요. 당연히 근데 완전 정상처럼 생활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청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보다는 훨씬 환경에 대한 뭐 변화라던가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각장애 고양이와 살아갈 때는 근데 특히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각이 없다 보니까 청각이 더 의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그래도 고양이의 경우에는 청각이 상당히 예민하고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를 낸다던가 갑작스러운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청각에 예민한 고양이들,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양이들을 위해선 보통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 그 보호가드 같은 게 있어요. 스폰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집에다가 설치를 해줄 경우에는 문이 쾅 닫힌다던가 세게 닫힌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시각장애 묘, 특히 청각에 의존하는 아이에게는 갑작스러운 큰 소리, 갑작스러운 뭐 놀래키기 이런 것들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시각 대신 후각이라던가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로몬 같은 것들을 똑같이 묻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한테 이제 페로몬을 많이 묻히는 행동을 할 거고, 그런 후각적인 자극, 후각적인 익숙함이 좀 변경이 돼서 뭐 향수를 너무 과도하게 뿌린다던가, 아니 뭐 삼겹살을 너무 심하게 먹고 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약간 당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구 배치를 너무 자주 바꾸는 거는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 배치가 바뀐 상태에서 시간을 좀 가지면 정상적인 고양이들에 비해서는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밥그릇, 물그릇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잘 안 바꾸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 물그릇 위치는 되도록 바꾸지 않고요. 보통 뭐 시각장애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놀이를 제공해 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보통 낚싯대 같은 경우도 카샤카샤 같은 경우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아이가 3차원적으로도 인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한 자극, 그 다음에 뭐 촉각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일반적인 고양이와 비슷하게 놀아주셔도 아이들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같이 놀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가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놀이 자극, 아니면 놀이 자극 풍부화, 놀이 풍부화, 아니면 자극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들을 소홀히 해주시면은 안 됩니다.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보통 대표적인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뭐 녹내장이라고 해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구의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급작스러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이고, 뭐 사람도 걸리는 백내장이라던가, 백내장의 경우에도 뭐 시력을 손실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백내장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뭐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쳤다던가, 그래서 합병증으로 뭐 안구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각막의 손상이 심하게 왔다던가,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놀다가 아니면 다투다가 각막 손상을 받아서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뭐 안구내에 염증이 생겨서 뭐 포도막염이라던가 아니면 각막염이 심하게 돼서 아예 이제 시력 자체가 뭐 소실된다던가 시력이 뭐 떨어진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히 고양이 다묘 과정에서는 고양이도 보통 핥히기 때문에 눈 각막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좀 미리 예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시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 방법은 일단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만 7세 이상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뭐 안악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망막 신경 검사라든가 뭐 시신경 검사 같은 것들을 받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녹내장이 진단이 됐다, 백내장이 진단이 됐다, 뭐 각막이 손상이 됐다, 이런 것들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뭐 치료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뭐 시력을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작가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캐시 크리스토퍼라고 미국 작가인데, 보통 고양이 보호소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SNS에 올려서 물론 장애가 있는 아이들,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복하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캐시 크리스토퍼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아,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묘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시각장애를 가진 고양이 생활편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